첫 번째 이슈 한번 만나보시죠. 지난밤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주거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물가가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12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28일에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잖아요.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을까요? 미국은 먼저 선저하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늦게 할 가능성도 있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도 좀 강수를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면 특정한 섹터를 본다라고 하면은 누가 뭐래도 기술주 위주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약바이오다 원래는 금리 인하 수혜로 가장 부각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탄력성 있게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더욱더 우리나라 관련주들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처럼 특별한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증시를 올리기 위해서 밸류업을 했었지만 밸류업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실망하는 매물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적으로 하고 보완이 돼서 중국처럼 부양 정책을 한다면 지금 너무 지수도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큰 폭으로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도 미국을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12월에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기술주 전반의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술주 상승이 일어날 때 국내 증시 안에서는 특별하게 어느 쪽으로 조금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반도체 쪽도 좋은데 전력기기 쪽도 계속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인프라 투자나 뭐 AI 반도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들어가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는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차라리 뭐 HBM4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냐, 아니면 SK하이닉스가 납품을 하냐, 그거 보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차세대 기술인 CXL 뭐 이런 것까지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때 그래도 늦지 않았다. 지금은 레거시 쪽이 너무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도 삼성전자 쪽에서 많이 줄어드는 모습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너무 싸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차라리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올라간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저가 매수세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반도체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금리 인하 수혜나 아니면 기술주나 제약바이오 그리고 전력기기 그리고 조선, 방산 이쪽 섹터는 어느 정도 눌림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좀 장기간에 걸쳐서 모아가신다는 생각을 갖고, 고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중 조절만 한다라고 하면은 큰 폭으로 수익이 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닥권만 있는 종목을 보지 말고 조선인가 방산, 전력기기 이쪽은 고점이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반등이 확실하게 나오는지 확인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찾으신다면 오히려 뭐 계속해서 나오는 제약 바이오 당연히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전력기기, 조선, 방산 이런 쪽이 지금 고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충분히 조정이 나오고 또 눌림목이 나온다면 신규 매수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멘토님의 이런 의견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또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어제 또 발표가 됐었죠. 트럼프가 새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를 내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에도 테슬라는 대선 이후에 워낙 급등을 해왔기 때문인지 이틀 연속으로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요. 그래도 테슬라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우리가 기존에 테슬라 하면은 뭐 전기차, 2차 전지 이쪽으로 치중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그리고 우주항공 이쪽이 더 강하게 올라가주는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지금 테슬라에 집중됐던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은 지금 그렇게 강한 모습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자율주행 섹터나 그리고 우주항공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2차 전지나 전기차나 이쪽 사업 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큰 틀로 봤을 때는 판매량이 많이 올라가야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항공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은 기대감만 있어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게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더욱더 각별해졌던 부분이 있는 만큼 그거에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시범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면서 확산을 시킨다라고 하면 많은 빅데이터가 쌓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는 자율주행이 우리가 이제 상용화까지도 그렇게 크게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자율주행, 우주항공, 비트코인은 꼭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통적으로는 머스크를 떠올렸을 때 테슬라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연결고리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머스크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주항공 그리고 지금 로봇까지도 같이 챙겨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섹터 테마 안에서 멘토님이 꼽으시는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 여기다라는 건 어딜까요? 저는 비트코인 쪽은 좀 지금 너무 고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쪽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쪽도 우리나라도 결코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주항공 쪽도 이번에 만든 만큼 어느 정도 모습세나 이런 부분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과 우주항공을 다 한다라고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탄탄한 부분을 다 맡아서 하는 부분 이런 회사를 좀 찾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서 보여지다시피 계속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고점에 있는 종목을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40만 원 정도까지 떨어져 준다라고 한다라면 눌렸을 때 들어가시는 전략도 좋다. 굳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 들어가시는 것보다 이런 40만 원에 있는 종목이 45만 원, 50만 원 갈 확률이 더 지금은 높은 시장이다. 그 말은 지금은 수급세가 들어오는 쪽으로만 더 강하게 들어오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서는 수급 이탈이나 이런 부분이 더 심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고점에 있는 종목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공략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만약에 들어 올리려고 하면 많은 거래량과 많은 수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점에 있는 종목이 상승 탄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크게 수급이나 이런 영향이 없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과거랑 지금이랑 비교해 봤을 때 거래량은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은 딱 봐도 누가 봐도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주가는 더 가볍게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온다는 건 매물대가 없다는 거고 이 매물대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수급이 조금만 호재만 들어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악재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 더욱더 크게 하락될 확률은 있겠지만 지금 방산과 우주항공 관련해가지고 악재가 크게 나올 이유는 없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해외 출장이나 이런 부분 나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K방산, K원전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탄력받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방산이나 조선이나 이런 부분은 다 실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꺾이냐 안 꺾이냐 이런 부분을 체크해보면서 들어가고 아니면 또 새로운 수주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40만 원까지 조정이 들어온다면 고점이지만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머스크와 관련된 섹터들 중에서 우주항공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을 통해서 무언가의 움직임을 보여주려 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국내에서도 재료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짚어주셨습니다. 방산과 우주항공 양쪽에서 재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강력한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핫한 섹터 두 가지에서 재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날아오를 가능성이 크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고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40만 원 선까지 내려온다면 이 눌림목을 공략해서 진입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이런 멘트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AMD에서 4% 정도의 인력을 감축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PC 분야의 영업 그리고 마케팅 쪽에서의 감원일 것이다. 이렇게 또 전해졌습니다.
원래는 PC 프로세서 쪽에 집중을 해왔다면 이제는 AI 칩 개발에 집중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반도체 쪽으로의 악재로까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악재긴 악재죠. 왜냐면은 그래요? 감축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가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악재로 판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에서도 약간의 조정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론 삼성전자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4만 원대를 떨어지는 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매수세나 이런 부분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물론 지금 5만 원 초반에서 6만 원까지만 올라가도 20%가 거의 2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형주에서 그 많은 상승세를 뽑아주기는 쉽지 않은 만큼 약간의 단기성 트레이딩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삼성전자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악재, AMD의 인력 감축이나 악재는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잘 버텨줬었는데 그 악재를 온전히 흡수를 하면서 좀 하락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국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더욱더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엔비디아도 경쟁사가 있어야 더욱더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납품을 할 때 보다 더 잘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AMD가 조금 더 힘들어진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동반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엔비디아 쪽으로만 어떻게 보면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때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진짜 피크아웃이 아닌가, 여기가 제일 고점이 아닌가, 여기서부터는 이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내리막길로만 떨어질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자꾸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해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잘 버텨줬다. 삼성전자에 비해서 잘 버텨줬는데 지금도 되게 위험한 자리에도 있다. SK하이닉스가 물론 HBM 빨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보다 더 잘 버텨줬던 모습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진짜 HBM을 할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더 하락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이거 두 가지를 막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차라리 보지 말자, 차라리 다른 종목, 차라리 결정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번 한 차례 반등이 나왔던 부분에 저가권을 깼어요. 이 저가권을 깼다는 게 되게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은 이제는 더욱더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우리가 저점 구간이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16만 원까지도 한 번에 터치가 있을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자리를 또 잘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20만 원 돌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SK하이닉스도 떨어지는 칼날 차트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AMD만 놓고 본다면 AI 칩 개발 쪽으로 집중하겠다고는 하지만 인력 감축 자체가 반도체의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잘 버텨주기는 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죠. 하지만 내려갈 가능성까지도 여러분이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만 원까지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도 16만 원 선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온다면 그때는 20만 원까지 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꼭 여기 안에서 가져가야 되냐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쪽에 집중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또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4만 원으로의 이 하락을 방어는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실까요? 저는 한번 깨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거의 뭐랄까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데, 지금 또 매수가 들어오는 섹터가 어떻게 보면 거의 개인들 매수세입니다. 지금은 삼성전자는 수급적인 논리나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돼요. 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개인들만 주구장창 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한 번에 패닉 셀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8월 초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진짜 블랙 먼데이가 제대로 때려 맞으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았었는데, 그때는 급락이 나오고 나서 급반등이 나왔던 모습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차트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8월 초는
급하락이 나오고 나서 급반등이 나왔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지금은 시간이 걸쳐서 주구장창 빠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패닉셀이 팍 나와주면은 아 진짜 이제 못 해먹겠다 하면서 다 팔면서 이제 새로운 수급들이 오면서 단기적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거의 느끼는 부분이 보유자분들만 더 주구장창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안 좋은 모습도 있고 새로운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더 적은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악재로 나오고 있다. 지금은 오늘 장 막판까지 어떻게 보면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겠지만 지금 5만 원 초반 가격대에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준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뭐 10% 정도의 반등세는 나올 수 있겠지만 개인들만 또 산다라고 하면은 4만 원은 한 번 정도 주면서 패닉세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